자, 안녕하십니까. 자, 애플릭 트레이닝 수업. 어, 여기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그쵸? 네, 지금 발견했습니다. 제가 자료는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허리 통증, 로우백 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대상자를 선정하고 뭐 체력이라거나 아니면 근골계 문제들을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해보고 이제 많은 분들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손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로우 백페인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로우 백페인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자, 이러한 수업이 오늘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제 대상자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랙션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짜고 평가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하면서 누군가 내가 대상자의 트레이닝을 해야지, 근골게 문제가 있을 때 재활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 무조건 부딪혀보고, 물론 우리가 3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근골계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을 보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과제할 때 이 특정 관절 손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뛰어난 그런 재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꾸며봤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 통증에 있어서 이 로우백 페인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로우백 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과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업 노트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상자의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근골격계 쪽에 문제가 있다라면 제 전공 분야인데요. 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다이어트 관련해서 그죠? 그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뭐 지방 체중 그죠? 그리고 지방량, 근육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체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차곡차곡 진행하면서 뭐 한 달쯤 후에 다시 한번 그 재정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통해서 자세 분석도 하고요. 그리고 각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무게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는 몇 했다, 랩풀다운은 무엇을 했다, 뭐 스쿼트 할 때는 이제 무게가 어느 정도였다. 를 통해서 또 4주가 지났을 때 현재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좋아졌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객관적인 지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관절 부분에 있어서 솜노트의 작성입니다. 이미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솜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내가 솜노트를 어떠한 내용을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솜노트 첫 번째 S에 해당하는 건 subjective죠. 이 subjective 부분에 있어서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or an athlete. 뭐 이제 운동선수 대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뭐 누가 대상이건 간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좀 자세한, 디테일한,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뭐 해리라는 남자 25세. 해리 축구하다가 발목 접질려서 왠지 누가 생각나죠? 그 손흥민 선수 친구가 생각이 나죠? 제가 약간 그냥 픽션으로 만들었긴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해리가 남자고 25세야. 그쵸? 물론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써줄 게 있다면 뭐 축구 선수이고, 그쵸? 뭐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넣어줬으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솜노트 만드실 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자의 자세한 정보를 넣어주시는 게 솜노트를 처음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 그 정보를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 정보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솜노트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Mechanism of Injury예요. 사실 솜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쳤지?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쳤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10일에 그렇죠? 지금 4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순간 이제 4월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4월 중에 이 보고서를 봤다라면 이미 다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친 부분이 어떻게 됐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확히 언제 다쳤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저녁에 축구 경기 중에 오른쪽 발목을 내측으로 접질렸대요. 그러면서 외측에서 뭔가 두둑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고요. 발목 바깥쪽에서 통증 그리고 가로 10을 호소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Mechanism of Injury라는 거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써놓은 건데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뭐 운동선수나 어떤 대상자가 발목을 내측으로 접질리면서 외측에서 두둑하는 소리와 함께 발목 바깥쪽에서 통증 10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 전공 사람인가? 그쵸? 예. 자, 이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가 한 얘기를 꾸며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발목이 어떻게 했어요? 꺾였어요. 그러면 어디로 꺾였어요? 이거 안쪽으로 이렇게 꺾였는데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내측으로 또는 inverted 됐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질렸다라고 이제 썼고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제 두둑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부러 외측 또는 lateral이라고 하는 이 anatomical terminology 해부학적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 해부학적 용어를 쓰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한글로 다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앵클, 오른쪽을 그냥 대문자 R 또는 내측을 medial, 접질리는 거는 뭐 sprained, 외측은 lateral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통증을 PN, 소문자로 PN이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 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점차 프로페셔널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영어가 왜 프로페셔널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저도 뭐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운동선수가 이제 MRI를 찍고 의사분이 그 MRI에 대한 소견을 진단서를 쫙 써주셨는데요. 한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글로 공부했으면요. 의사가 진단서를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부학적 용어를 영어로 쓰기 버릇하다면요. 아니 분명히 내가 영어는 좀 떨어지는데 왜 이 진단서는 다 이해가 되지? 네. 여러분들이 재활을 전문으로 접근한 그 시점에 있어서 그걸 알아들었을 때 와 내가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인가 보다. 네 그렇게 돼요. 왜? 이 의학적 해부학적 용어를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면서 그거에 써있는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의사가 영어로 진단서를 써놓은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아픈지 정확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재활을 하고 감독과 코치님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지 계획을 짜고 이 선수의 또 이 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쵸? 어떤 스포츠의학의 전문가로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부학적 용어 중에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Mechanism of Injury에서 Chief Complaint 뭔가 complaint 뭔가 가장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 치고 나서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체중을 왜 못 실었어요? 아파서겠지.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부축돼서 경기장 밖으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통증하고 괄호 10이라고 했잖아요.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으면요, 그 레벨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괄호하고. 그리고 그게 어딘지 발목 바깥쪽이라고 써주셔도 괜찮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브젝티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정확한 해부학적 용어를 통해서 이 자리가 어디다. 만약 모르시겠으면 최소한 사진으로 찍고, 여러분들이 과제한다면 사진으로 뭐 빨간색이나 손가락으로 찍고 해부학적 용어를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나서기 위해서 학습하는 그런 기본 배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도움 많이 되겠는데요. 자, 통증 항상 레벨을 써주세요. 이 레벨은 통증이 1에서 10이라고 단순히 표현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영어로 Numeric NPRS, Numeric Pain Rating Scale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통증을 검사할 때 연구에서는 Visual Analog Scale이라 해가지고 막 진짜 뭐 1점 몇 이런 거 다 검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면서 바스까지 쓸 이유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1에서 10으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통증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글을 읽음으로써 이해가 됩니다. 10이란 건 뭐예요? 와, 최악, 인생 최악의 통증인가 보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페인, 이 통증이라는 게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같은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항상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이 통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빨간 점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손가락으로 찝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해부학적 용어를 써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스포츠의학과에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근골격계 재활 쪽에서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소개 형식의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대상자를 지금 한 학기 동안 접근하면서 그래, 이 분야만큼 내가 정말 전문가적으로 접근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보면서 다른 관절일 때는 어떻게 하지? 또 트레이닝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지? 뭘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용어 중요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에요. 그럼 그 통증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그렇죠? 그런 거 해주시고요. 뭐 통증의 타입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통증의 타입은 통증의 레벨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sharp shooting pain이라고 너무 날카롭게 아픈 거, 또는 dull achy pain이라고 쑤신 거. 날카롭게 아픈 건 당연히 뭐 통증이 한 4, 5에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dull achy는 낮겠지. 물론 다른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타입이 있다라면 그렇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signs and symptom, 어떠한 증상, 통증 말고 또 증상을 이 사람이 얘기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고 기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뭐 발목이 좀 많이, 발목과 발이 부어 있었다고 하고요. 통증이 계속 이어졌대요. 이런 거 기록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얘기를 줄줄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요. 질문의 대답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 subjective라는 건 이 대상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입니다. 예전에 발목, 발 등 이 주변 관절을 다친 적이 있었나를 꼭 물어봐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가 이렇게 돼 있네요. 뭐 2년 전에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었고 그때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inversion ankle sprain 그레이드 1을 받았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구하지 못했고 2주 동안 재활 진행됐고 3주 차부터 테이핑을 3주 정도 하면서 축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전에 이런 식이 있었구나. 그럼 예전에 이 오른쪽 발목을 다친 적이 있네. 그리고 그레이드 1 앵클 스프레인이 있네. 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상태고 아이스 컴프레션을 어제 3회 적용하였다. 이런 것들 정보를 여러분들이 꼭 뭐랄까요? 하나하나 캐묻듯이 물어보시고 그걸 기록하세요. 그 기록, 이 섭노트에서 서브젝티브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하는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여기 메디케이션, 약 뭐 먹었다, 치료 뭐 했다, 재활 뭐 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섭노트의 서브젝티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자에게 있어서 어떤 통증을 경험했다, 손상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썸노트를 한번 자세하게 써보는 걸 저는 꼭 추천합니다. 그 스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근골격 재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로 진행할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나는 퍼포먼스 강화 난 하고 싶어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다 보면 다쳐요. 그럼 다치니까 난 모르겠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키는 입장이라면요 재활을 잘 공부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subjective 다음엔 아이고 objective입니다. objective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검사자로서 쳐다보고 이에 대한 특정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objective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objective 할 때는 information of the measurement. 여러분들이 무언가 측정한 거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딱 봅니다. 봤더니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는 게 있다면요. 어떤 deformity, 이 컨트롤, 모양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발목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요거를 deformity, 어떤 모양이 변형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부었어. 어떻게 보면 많이 부어서 변형된 것 같기도 하고. 딱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붓기죠? 이거 뭐야 이거? 멍들었네. 그죠? discoloration이에요. 디포미를 항상 먼저 써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five cardinal sign 예를 들어서 swelling swelling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져보세요. 따뜻한지 그러면 heat 있어요. 아프다고 했어. pain 있어요. 만져봐요. pain 있어요. 뻘겋게 됐어요. redness 있어요. 그리고 발목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 체중 실을 수 있어요. 아니 loss of function 기능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discoloration 왜 discoloration 여기 생겼죠? ankle sprain으로 인해서 swelling, inflammation이 생기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게 굳으면서 이렇게 discoloration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나서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objective입니다. 그럼 한번 예시를 볼까요? 발목 외측에 excessive한 붓기가 있어요. 띵띵 부었어요. 만져보니까 열이 난대요. 통증이 심하대요. 만져보니까 통증이 8. 그죠? 이 당시 검사할 당시 아까 뭐라 했어요? 다칠 때는 10. 지금은 어때요? 8. redness가 있어요. 뻘개요. 체중 유지가 안 된대요. loss of function이 있습니다. 그쵸? 촉진할 때, 자, palpation 하는 거, exact anatomical location, pain with pressure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 겉으로 눈으로 봤어. 그 다음에 촉진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목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촉진할 때 이거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아프고 실수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촉진할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부학적 위치를 파악하고 촉진을 합니다. 자, 오른쪽 외측 발목 distal malleolus에서 통증 어디에요? 여기 lateral이네? 그럼 여기 지금 distal malleolus의 통증이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anterior distal malleolus에서 통증 5 발생. 그러면 anterior distal malleolus는 여기 그리고 distal malleolus는 여기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발목이 다쳤는데 여기 왜 촉진했을까요? 해부학적으로 여기 뭐가 있어요? ATF 그죠? anterior T 테일러스 탈로 그 다음에 ATF anterior talofibular ligament 아하 왜 여길 촉진했을까요? 혹시 인대 다친 자리 쪽에 통증이 나거나 가볍게 촉진해봤더니 통증이 발생한대. 오 그죠? 그런데 이 디스탈 calcaneal fibular ligament가 있는 자리에 통증이 더 발생해요. 그쵸? 그래서 촉진해서 통증이 많이 일어난 자리를 파악해봤습니다. 그쵸? 그렇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있는 자리를 접근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ange of motion을 평가해봅니다. active, 뭐 passive 이런 게 있겠는데요. active range of motion 써놨죠? 그러면 dorsiflexion, plantar flexion, inversion, eversion 모든 방향에서 통증이 발생하면서 매우 제한적임. 전반적으로 발목이 많이 부어있고 발목을 다친 게 어제여서 그런지 상당히 검사가 제한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쓰세요. 또는 이 대상자가 발목 움직이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그렇게 쓰세요. 불안해서 못 움직임을 호소하여 검사를
하지 않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고 불안하면 조금이라도 발목 움직이는 게 싫은가 보다 쓰면 돼요. 그럼 그 기록을 통해서 뭐예요? 야 발목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의 손상이 어떤 것일까? 결코 약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시브 렌즈 모션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다고 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적으세요. 불안해서 안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길래 이걸 하지 못하게 할까? 그죠? 분명히 손상이 많이 안 좋다. 또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살이 되게 심하다. 그렇죠? 뭔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대상자랑 좀 친하다, 잘 안다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긴 지금 매뉴얼 머슬 테스트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너무 아파한다니까 굳이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뭐뭐 하면 될까요? 좌우측 다 하면서 돌시플레나 인버전, 이버전 그렇게 검사해 주셔서 수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수치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가 허리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죠? 네, 여기 있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를 합니다. 자, 발목에 있는 스페셜 테스트 뭐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대표적인 거 4개를 제가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nterior jaw test입니다. 만약에 anterior jaw test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ATF를 검사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제가 괄호하고 플러스 해놨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파지티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통증이 5 정도가 발생했고요. 렉서리, 그 관절이 느슨한 정도가 moderate, 한 중간 정도랍니다. 그럼 이거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의 발목 상태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anterior jaw test인데 통증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인대를 당겼더니 통증이 나왔어. 최소한 그 인대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재밌는 건요, 만약에 인대가 완전히 끊어졌으면요, 통증이 나오지 않아요. 왜? 인대가 당겨질 게 없잖아요.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럼 통증이 안 나오면 네거티브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를 같이 검사해야 돼요. 이 검사는요, 통증과 렉서리, 그 관절의 어떤 느슨함을 동시에 검사합니다. 그럼 여기 뭐라 돼 있어요? moderate 렉서리. 한 중간 정도의 렉서리가 있다라고 했죠. 중간 정도의 관절 느슨함이 있었어요. 그럼 이 결과 앵클 스프레인, 특히 ATF는 moderate 렉서리가 있으니까 부분 파열이 있죠, 인대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레이드 2고요. 엔드 필이 있었잖아. 딱 거기까지만 나갔잖아요. 그렇고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ATF 다쳤고 그레이드 2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탈라틸 테스트 인버전을 해봤더니 파지티브가 나왔어요. 통증이 이 정도였어요. 통증이 이렇게 적지? 근데 no end feel 뭘까요? 인버전 테스트를 했는데 발목이 딱 걸리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쑥 밀려 나왔어. 그럼 이건 뭘 의심할 수 있어요? 네, 인대가 끊어졌나? 라고 의심됩니다. 근데 이 통증은 뭐지? 이해하시죠? 네, 조금 애매하게 나온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의 결과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타와티어 테스트 이버전을 했더니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클라이거 테스트도 네거티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페셜 테스트를 쭉 해봤어요. 여기서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다, MRI를 찍었다, CT를 찍었다 이러한 결과 여러분들이 뭐 사진이 있으면 얼마든지 PPT에 붙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써주시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상태를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고 lateral malleus avulsion fracture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썸노트를 작성했어요.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펑셔널 테스트를 해보세요. 발목에 대한 펑셔널 테스트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뭐 간단한 거 얘기를 드리자면 싱글 렉 밸런스 테스트예요. 한 다리로 서서 몇 초간 버틸 수 있는지. 그죠? 뭐 싱글 렉 밸런스뿐만 아니라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또는 점프 착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한 기능을 검사해 주는 방법을 적용하시고 여기다가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교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서 또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